인도 최대의 슬럼가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다라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집들은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쌓여 있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뛰어놀며 하수는 그대로 길거리를 흐릅니다. 공기 중에는 무두질한 가죽 냄새와 녹은 플라스틱 냄새가 뒤섞여 있죠. 소외로 태어나 즉흥적으로 성장했지만 세계가 애써 예면하는 경제 강국이 된 곳. 과연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동네 뒤에 숨겨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십억 달러의 경제, 10억 달러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다라비는 매년 6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00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몇몇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죠.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 안에는 15,000개가 넘는 단칸방 공장과 약 5,000개의 회사가 활발히 운영되며 이 번성하는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10만 건의 전자상거래 주문이 이곳에서 발송된다는 사실은 다라비가 세계 무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쿄나 파리, 두바이의 명품 매장에서 가죽 가방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그 제품은 다라비의 15제곱미터짜리 작업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의 가죽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소도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염소나 양가죽을 사용해 가방, 지갑, 벨트, 신발 등을 모두 정교한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산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라비에 계속 머무르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공급업체, 인맥, 숙련된 기술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네트워크의 심장부이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명품 가죽 제품의 가격과 다라비 장인들이 버는 돈의 격차입니다. 고급 매장에서는 수백 달러의 제품을 판매하지만 장인들은 최종 가격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작은 재료 하나까지도 가치 있는 무언가로 재활용하는 놀라운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가죽은 다라비의 활기찬 경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섬유 산업 또한 거대해서 정교한 자수 제품, 특수 직물, 기성복 등을 생산하여 국내의 시장에 공급합니다. 또한 전통 도자기는 다라비의 여러 가문이 100년 넘게 대를 이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점토로 빚어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 화병, 장식품들은 인도 전역에서 판매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다라비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지나칠 법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업의 심장,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은 부자 나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라비는 그 편견에 도전합니다. 뭄바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의 약 80%가 바로 이곳에서 재활용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처리하는 양보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매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리는 플라스틱의 약 60%가 다라비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발하면서도 때로는 우려스러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쓰레기는 수작업으로 분리됩니다. 흰색 플라스틱은 한쪽으로, 색깔 있는 플라스틱은 다른 쪽으로, 종이는 이쪽, 금속은 저쪽으로 말이죠.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손들이 개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은 분쇄기로 보내지는데 흥미롭게도 이 기계들 역시 재활용된 부품을 사용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분쇄된 재료는 작은 알갱이 형태인 펠리드로 만들어져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장으로 판매됩니다. 페트병은 직물이 되고 알루미늄 캔은 자동차 부품으로 변신하며 컴퓨터 기판은 해체되어 재사용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죠.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라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모두가 쓰레기를 이윤으로 바꾸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재활용 산업 하나만으로 연간 약 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76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많은 나라에서 재활용이 여전히 부업이나 소외된 일로 여겨지는 반면 다라비에서는 자체적인 생산 논리, 수출 경로, 그리고 이익 구조를 갖춘 잘 조직된 산업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활용 제국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선진국의 여러 자동화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기술과 공정을 개발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만져보는 것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식별할 수 있고, 기계가 종종 어려워하는 정밀함으로 재료를 분리하며 가장 숙련된 산업 엔지니어조차 감탄할 만한 속도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3. 다라비의 작업실 내부. 다라비의 플라스틱 재활용 구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폐자동차 부품, 범퍼, 대시보드 더미가 벽을 따라 쌓여 있습니다.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폐자재를 갈고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죠. 소박한 여행 가방 작업실에서는 작업자들이 평평한 플라스틱 판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판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모양을 만들고 구부려서 곡선 형태의 프레임 부품을 만듭니다. 이 특정 작업실은 프레임 제작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프레임이 완성되면 다른 작업실로 보내져 그곳의 팀들이 가방의 외부 덮개와 내부 안감을 만들고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바퀴와 손잡이를 조달하여 완성된 여행 가방으로 조립합니다. 골목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아동복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작은 작업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옷들이 고급 쇼핑몰에 진열되지는 않겠지만 일반 소매점에서는 널리 판매되고 있죠. 많은 작업자들이 이 작은 작업실 안에서 생활하며 일과 삶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까이 지내는 환경은 거의 모든 깨어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골목 맞은편에는 인도 전역에 잘 알려진 브랜드인 스카이라인 백스의 배낭과 여행 가방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방은 다라비에서 초벌 제작된 후 모회사로 보내져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전문화입니다. 각 작업실은 생산 과정의 특정 단계에 집중하여 어떤 현대적인 제조 허브와도 견줄 수 있는 복잡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은 인상적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 경제적 기적을 일궈내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발견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멋진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4. 이주 노동자의 삶. 이곳의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은 보통 15,000에서 2만 루피 정도 됩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도시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하지만 그 쉬는 하루에도 딱히 할 일이 많지 않죠. 우리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원이나 정원을 산책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고향 마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추가 작업을 하고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 7일을 일하는 셈이죠. 일요일에는 오후까지 잠을 자고 오후부터 다시 밤까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하고 잠자는 공간이 같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모든 기계와 물건들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바로 그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거죠. 이 이주 노동자들은 다라비의 산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인도 전역의 시골 지역에서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농사일이 계절에 따라 불안정한 고향 마을에 가족을 남겨두고 왔죠. 이곳 다라비에서는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 즉 경제적 기회와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울 기회를 찾습니다. 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전문적인 작업에서 놀라운 전문성을 키워나갑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로 시작한 사람이 결국 분쇄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재활용 과정 전체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돈을 모아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는 기회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희생은 엄청납니다. 이 남성들은 가족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수입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과 비좁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공통된 고난과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으로 뭉쳐 형제처럼 지냅니다. 5. 슬럼의 공공시설, 물과 전기. 엄청난 회복력의 장소인 다라비는 생활 환경 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입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혹독한 현실에 노출시키기도 하죠. 인구의 80% 이상이 집에 수도 시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의 일과는 가장 가까운 공공 수도꼭지까지 물통을 나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장실은 공용이며 수십 가구가 사용하는 단순한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은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하수는 그대로 흐르고 쓰레기는 골목에 쌓입니다. 이 폐기물 중 일부는 재활용을 통해 처리되지만 많은 부분은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공간 또한 주요 문제입니다. 주거 밀도는 엄청나서 작은 집들이 서로 붙어 쌓여 있으며 종종 거실, 부엌, 작업실이 한 공간에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3대가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몬순 장마가 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좁은 골목은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하며 질병이 빠르게 퍼집니다. 공기는 타는 플라스틱 연기, 무두질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연기, 그리고 먼지로 자욱하여 다라비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곳의 기대 수명이 뭄바이의 다른 지역보다 7년에서 10년이나 짧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자신의 일에 가장 의존하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다는 것이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라비의 하수 시스템은 상업 및 주거 지역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공유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가장자리의 늪지대로 이어져 물은 그곳에 모여 증발하고 폐기물은 분리되어 뭄바이 외곽의 더 큰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우려는 야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 부족 위기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매일 물을 길어오는데 몇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 시간은 교육을 받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특히 아침과 저녁에 긴 줄을 만들며 사생활과 존엄성은 매일의 투쟁이 됩니다. 몬순 기간 동안 부적절한 배수 시스템은 골목을 오염된 물의 강으로 바꾸어 하수와 빗물이 섞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라비 주민들은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티아라고 불리는 불법 전기 연결에 의존하여 집과 작업실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물 저장 시스템은 제한된 공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공식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지역이 쓰레기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6. 문화적 다양성과 저항. 다라비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생동감 넘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무슬림이고 약 6%가 기독교인이며 나머지는 힌두교를 따르고 지역 곳곳에 소규모 불교 공동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타밀어, 구자라트어, 힌디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각자의 전통, 음식, 이복, 음악을 가져와 독특하고 역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곳에서 매일 남인도와 북인도가 만납니다. 다라비는 문화 융합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슬럼 각과 같은 힙합 그룹은 국제적으로 공연하고 이 지역에는 연극학교, 미술관, 그리고 연례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예술을 넘어 지역 10대들은 물대기 줄을 관리하고 안전 위험을 경고하며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는 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69%의 식자율을 가진 다라비는 인도의 도시 슬럼가 중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비록 평범한 수치일 수 있지만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에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라비가 단순한 슬럼가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긴밀한 공동체이자 지원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종종 간과됩니다. 다양한 전통은 음식, 예술, 비즈니스에서 독특한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밀 가족이 구자라트 도자기 작업실 옆에서 남인도 식당을 운영하고 무슬림 가죽 노동자들이 힌두 섬유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시기죠. 다라비의 회복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외부인들은 종종 가난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민들은 기회와 단결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미디어, 문화 행사, 그리고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전통 공예에서 힙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념하는 연례 다라비 축제는 지역 사회의 창의성과 정신을 보여줍니다. 7. 위치 및 일반 정보. 인도의 금융 수도인 뭄바이는 18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극명한 대조의 도시입니다. 한편에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 고급 호텔, 고급 쇼핑몰이 스카이라인을 정의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적인 주거 지역에 살며 회복력과 지혜로 삶을 꾸려갑니다. 이 대조의 중심에 다라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라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부철도와 중앙철도라는 두 개의 주요 철도 노선 사이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점점 더 탐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단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70만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제곱킬로미터당 40만 명이 넘는 인구 밀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다라비를 다른 비공식 정착촌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슬럼이 외지거나 미개발 지역에 생겨나는 반면 다라비는 뭄바이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반시설, 고속도로, 고급 주거지역, 상업 중심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최적의 위치는 이 지역을 고급 프로젝트로 바꾸려는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철거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라비의 위치는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뭄바이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들이 차지한 땅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뭄바이에서 가장 비싼 비즈니스 지구 중 하나인 반드라쿨라 복합단지는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항과 주요 고속도로는 도시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이 탐나는 부동산 덕분에 다라비는 100년 넘게 번성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가 중 하나 바로 길 건너편의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일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조입니다. 8. 기원. 뭄바이가 오늘날의 거대 도시가 되기 훨씬 전인 16세기에 다라비는 콜리족 어부들이 사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아라비아해를 따라 형성된 단순한 어촌이었고 콜리족이 원래의 주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과 그 후 영국인의 도착은 뭄바이가 주요 상업 항구로 변모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식민 정부는 공장, 무두질 공장, 벽돌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을 도심에서 다라비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라비가 조용한 섬에서 번화한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남인도에서 온 무두질 업자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구자라트에서 온 도예가들이 쿰바루아다 도자기 마을을 세웠습니다. 결국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온 자수업자들이 번성하는 섬유 산업에 기여했습니다. 각 그룹은 자신들의 공예, 문화, 그리고 공급업체와 고객 네트워크를 가져와 일과 생활 공간을 혼합한 독특하고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한 산업을 부유한 유럽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늪지 섬인 다라비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이전은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전례 없는 직주, 혼합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착민들은 단지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신뢰,
가족, 지식의 네트워크를 가져와 다라비의 경제적 성공을 이끈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던 위치가 이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라비는 항구와 가까워 원자재 접근 및 수출 시장에 용이했고, 뭄바이를 인도 전역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바로 이곳을 통과하여 이 지역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된 주요 교통 연결망을 제공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하지만 이 모든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다라비는 아무런 계획 없이 너무 빨리 성장했습니다. 좁은 거리는 미로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기준도, 안전도, 기반시설도 없이 서로 겹쳐 지어졌습니다. 공간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땅 한 뼘 한 뼘이 이제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칸방 집은 온 가족이 사는 공간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난한 동네에는 없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회였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동네는 모든 것이 재사용되고 모든 것이 변형되며 아무것도 정체되지 않는 살아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성장은 인도 역사의 주요 사건과 맞물린 이주의 물결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1947년의 분할은 파키스탄에서 난민들을 데려왔습니다. 1990년대의 경제 자유화는 시골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인도의 시골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과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라비로 향했습니다. 이 성장의 비공식적인 성격은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들은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미로 같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적인 성장은 또한 놀라운 효율성을 낳았습니다. 작업실들은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확히 필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공식적인 도시 계획에서는 거의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업 공간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은행 대출이나 공식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관료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도예가는 작업실을 골목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재활용업자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분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기업가들은 최소한의 자본과 최대한의 유연성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는 도시 계획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공동체는 기능했습니다. 폐기물 수거에서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른 직업과 민족 그룹 간의 조정을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부 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안정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0. 리모델링 계획. 2000년대 초부터 다라비를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동네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가우탐 아다니가 주도하는 이 제안은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을 통해 슬럼가를 고급 건물, 쇼핑몰, 사무실 타워, 그리고 넓은 거리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계획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받게 되고 이 지역은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몇 가지 우려를 낳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소유권을 증명할 공식 문서가 없어 과연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재활용 노동자가 어떻게 고층 사무실 건물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라비는 단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활기차고 다기능적인 공간입니다. 작업실, 공장, 스튜디오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1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한 요소를 제거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위생,
깨끗한 물, 안전과 같은 개선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생계와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도시화하되 이주시키지 마라. 개선하되 지우지 마라. 다라비는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작동하는 해결책입니다. 재개발 계획은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진화해온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좁은 골목은 효율적인 운송 경로이며 복합 용도 건물은 이상적인 직주 혼합 공간입니다. 재개발의 경제적 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가죽 세공 및 재활용과 같은 산업은 다라비 내에서 구축된 근접성과 신뢰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공식적인 산업단지로 이전하면 이러한 필수적인 네트워크가 붕괴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살아온 가족들은 흩어지게 되어 다라비가 높은 식자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공동체의 지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일단 고층 아파트로 이전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허가와 자본에 의존하는 공식적인 고용에 내몰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라비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10일 다라비의 미래. 약 3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다라비의 미래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편에는 제한된 공간과 도심의 값비싼 땅을 가진 뭄바이의 성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다라비에서 살고 일하며 자신들이 잃고 싶지 않은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 현대화하는 방법, 여러 세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기반 시설을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고 존엄성을 제공하는 방법. 새로운 프로젝트는 위생, 의료, 교육, 보안을 개선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식화하고 주택을 보존함으로써 이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비전은 다라비를 과거를 존중하면서 진보를 포용하는 개발 모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이는 인도와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라비는 단지 슬럼가가 아닙니다. 창의성, 회복력, 그리고 집단적 노력의 상징이며 사람들이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최고의 해결책은 종종 시스템이 간과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라비의 미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문제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뭄바이 폐기물의 80%를 처리하는 다라비의 재활용 산업은 환경적 성공 사례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제조업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증거입니다. 그 문화적 다양성은 현대 도시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도전 과제는 다라비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안전한 토지 소유권 제공, 비공식 사업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동체를 외부인보다 더 잘 이해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원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라비의 이야기는 도시 개발, 빈곤, 성장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도전합니다.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며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